네,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종식이 돼도 이제 예전과 똑같은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얘기도 하시고요.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늘 대비를 하는 일상이 돼야 한다는 거죠. 이에 맞춰서 여행을 하는 방법도 예전과는 요즘은 좀 다릅니다. 오늘도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있긴 했어요. 그러니까 막 좀 북적이는 곳보다 네. 조용히 좀 사람이 없는 한산한 곳에 가서 힐링을 하는 이런 네. 여행을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네. 이번에 이거를 이제 겪으면서 이게 더 굳어졌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예전 같으면은 이제 좀 가족끼리 가든 뭐 단체로 가든 좀 왁자지껄하고 뭔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강박 아닌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여러 곳 구경하고요. 맞습니다. 안에도 이제 들어가고. 코로나19 네. 이후에는 그거보다는 좀 외따로 떨어져서 조용히 머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. 정부도 이걸 좀 더 지원하고 더 이제 유도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대표적인 게 강원도를 웰니스 관광 특구로 최근에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. 이 웰니스는 웰빙과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 그리고 건강의 피트니스를 합쳐서 만들어낸 그런 단어인데요. 즉 어디 가서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좀 머물면서 심신도 달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좀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네. 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그 웰니스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 강원도인데요. 네. 강원도 곳곳에 있는 예를 들면은 뭐 평창 발왕산에 있는 리조트나 동해 무릉 관광숲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곳의 소리, 향기 그리고 음식 등등을 매개로 해서 좀 머무는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고안해 내고 있습니다. 네, 머무는 여행을 지금 네, 얘기를 하셨습니다. 네, 지자체들도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맞습니다. 저희가 리포트로도 소개를 해드렸어요. 그러니까 네, 한 마을 전체가 네, 호텔이어서 뭐 이렇게 네, 한 건물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네, 잠은 이 건물에서 자고 뭐 식당은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네, 한 네. 마을 주민들이 다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. 맞습니다. 기존에 이제 뭐 호텔이라고 하면 좀 수직적이잖아요. 근데 좀 수평적인 형태의 마을 호텔이라 보시면 되는데요. 폐광 지역이죠. 정선에 있는 그 고한읍 일대가 마을 호텔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 이곳에 이 마을 호텔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는 벌써 한 2, 3년이 된 일이에요. 네, 어, 일본에 이제 한 마을을 벤치마킹 한 건데 네. 처음에는 이제 한국 최초이고 또 연계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 보니까 호응을 그렇게 받지 못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해 내면서 최근 다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음, 정선 고안에 있는 이제 마을 호텔입니다. 예를 들면은 이제 빈집, 폐가 이런 것들을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, 숙박장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요. 동네에 있는 카페나 식당들은 이제 일종의 호텔, 레스토랑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거죠. 또 거죠. 이발소 네. 이런 것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하면서 예전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 도시재생의 또 이제 성공 사례로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럼 저곳에 가서도 지금 얘기하셨던 그 머물면서 하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네. 그리고 머무는 여행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보통 네. 우리가 뭐 식당을 가더라도 예전에는 블로그나 뭐 SNS 이 검색을 해서 가는데 요식 업체에서도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정작 가서 맛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서 좀 실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네. 마을 호텔에 가시면 지역의 어르신들의 뭐 단골 식당 혹은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공간들을 이 추천을 받으면서 전에 없던 여행을 좀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네. 지금 머무는 여행을 계속을 강조하고 네.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게 한 달 살기. 맞습니다. 이거는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상권도 만들어 드리고 하는 그렇죠. 차원에서 또 하는 것도 있어요. 네, 맞아요. 여행자로만 가게 되면 사실은 잘 되는 업소만 보통은 찾게 되거든요. 그런데 여행자가 아니라 생활자로서 이제 가게 되면 그동안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, 만나지 못했던 것, 먹지 못했던 것들을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이제 한 달 살기의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. 또 그 네. 지역에 돈을 좀 쓰고 온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. 네. 이미 지난 14일부터 경남 별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하동이나 통영, 산청, 김해가 등등 경남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의 한 달 살기를 지원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 경남 별곡인데요. 예를 들어서 이 예비 엄마들을 위해서 태교 여행을 지원해주기도 하고요. 또 청년들을 위해서 이 하동에서 찻잎 따기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기도 하는데 예비 엄마들이 거기 가서 한 달 살면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건가요? 그런 개념이에요. 네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이제 마련해 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최소 3일에서 일주일까지 하루 대략 한 5만 원 안팎의 숙박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. 또 유명 관광지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제 이 체험 학습장 같은 경우에 입장료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염가에 제공하는 형태의
그런 관광 지원책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그 한 달을 살아야 네. 그 7일 동안의 지원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 기간을 뭐 3일이나 7일이나 이 정도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. 한 달 살기를 해야 그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? 한 달 살기에 이제 참여를 해야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경남 같은 경우만 하는 건 아니고요. 강릉, 동해시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청년 예비 작가들을 위한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도 해요.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예비 작가들이 그곳에서 이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. 하면 예전에 이제 이 젊은 인구가 많이 떠나가면서 좀 침체됐던 분위기도 살리고 동시에 작업장이 부족했던 청년 작가들 입장에서는 또 작업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어떤 장점도 있으면서 다채로운 형태의 이 지원책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네.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. 네. 침체된 지역 관광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. 네. 근데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될 게 또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생활인 개념으로 이제 가시는 것이다 보니까 집이 가장 중요하겠죠. 머무는 곳이요. 그래서 집을 찾고자 하는데 요즘에 한 달 살기가 좀 인기를 얻으면서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미분양 주택이나 이제 버려진 집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공하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나 아니면 건설사들이 많은데요. 때로는 이 중에 좀 무허가 업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어디 가든지 꼭 점검을 맞습니다. 해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뭐 소방 문제나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예전처럼 이제 그냥 돌아보기만 하는 여행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강조하지만 생활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과의 어떤 교감, 소통도 상당히 중요한 콘셉트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. 잘 네,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